오늘은 2022년 11월 3일 현재 시각 새벽 5시 25분입니다. 새벽 축구가 지금 37번째 같아요. 37번째. 어제도 했습니다. 어제 이제 가다가 타이어가 또 펑크가 났어요. 이번에는 뒷바퀴입니다. 뒷바퀴 못이 한 요만한 게 스크류가 못이 바뀌었더라고요. 참 부산 와서 제가 펑크가 벌써 3번째 났는데 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도로 상태가 이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. 이게 정상이고 제가 살았던 제주 지역이 너무 깨끗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, 상대적으로. 일단은 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현재까지 2월 달에 여기 왔는데 현재까지 이제 3번 펑크 났습니다. 그렇습니다. 뉴스를 보니까 박지선 씨가 나오네요. 박지선 씨 아시죠? 개그맨 박지선. 오늘이 2주년입니다. 돌아가신 지 2주년. 2020년에 돌아가셨죠. 2020년에 돌아가셨습니다. 그때 기억이 좀 생생해요. 그때는 이제 교수님도 살아 계셨고 교수님께서 그 박지선 씨 얘기를 11월 한 달 내내 했어요. 11월 내내 그 우울증 관련해 가지고 조심해야 된다. 11월이 통계적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다. 자살자죠. 11월은 온도 변화로 인해서 호르몬이 변하고 몸이 처지고 우울해진다. 그 우울감은 사람이 우울해질 만한 거를 이제 찾는 거예요. 그래서 점점 우울해지는데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났죠. 이게 11월 달하고 겹쳤습니다. 물론 우연이겠지만 이제 이 11월 달에 이태원 사고 관련해 가지고 우울감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우울해질 수 있는 거를 찾는 거죠.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태원 사고 때문에 내가 우울감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든다, 잠을 잘 못 자고 막 그렇게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. 이태원 사고는 본인의 사고가 아님을, 본인의 가족이나 또 연관된 그런 사고가 아님을 분명히 알려드린다. 그리고 혹시나 그거 너무 더 빠져들어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자고 제어가 안 되면 병원을 가세요. 병원 가서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고 좀 잠을 푹 잘 주무시면은 요때만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. 얘기를 해드렸고 11월은 어쨌든 슬기롭게 좀 잘 넘기시라 그런 얘기를 좀 곁들여 줬습니다. 어제는 이제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려다가 많이 못했죠.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개인 리스크의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멘붕이 오게 됩니다. 멘붕이 오게 되면은 이성이 마비가 돼요. 이성이 딱 마비가 되는 순간에는 그 사람 스스로
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.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되고 공포에 휩싸여서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일이 발생을 해버린다. 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. 그래서 개인 리스크의 관리의 첫 번째는 자기가 무엇이 문제점인지 그거를 직시하는 겁니다. 직시를 해야 된다고.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가장 크게 손해볼 건 뭐지? 최악의 경우는 뭐지?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. 파악을 해서 그거를 시각화를 해야 됩니다. 아주 세분화를 지켜서 그거에 대해서 시각화를 해야 돼요. 적어야 됩니다. 적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. 그러고 나면 조금씩 풀려가요. 그 공포 영화를 보시면은 공포 영화에서 괴물이 나타나기 전이 무섭지 괴물이 나타난 후에는 무섭지가 않잖아요. 실제로 그렇습니다. 괴물 나타나기 전이 무서운 거예요. 항상 공포에 휩싸여 있으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못 보기 때문에 계속 무섭다가 우리가 그거를 뭐 글로 쓰고 이러면서 이제 시각화 시키는 거죠. 그래서 그 공포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서서히 이성을 되찾게 되고 그 공포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. 신기하죠. 95%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. 95%의 사람들이 자기가 한 번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거를 거의 못해요. 내가 선택했는데 나는 항상 맞고 옳게 살았었는데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잘못됐다라는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합니다. 어떻게든 그거를 합리화하게 돼요. 실제로 그렇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실제로 그래요.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95%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얘기죠. 95%의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한 번 선택을 해버리면 그거를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개인의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.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작은 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인정을 안 해서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거예요. 그 커진 게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그게 뭐 빵 터지는 거죠. 그래서 뭐 사업이 망한다든지 아니면 뭐 병이 크게 걸린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병 같은 것도 몸에 뭐가 났어. 몸에 뭐가 났는데 이거 병원 가야 돼? 뭐 이 정도 괜찮겠지 하고 자가진단을 한번 자기가 내리게 되면 그게 점점 커져서 진짜 뭐 어떻게 될 때까지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.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뭐 이상한 진단을 받게 돼요. 뭐 암입니다.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평상시에 몸 관리를 해버렸으면은 빨리 잡아갖고 뭐 암이라도 초기에 해서 더 수월하게 고칠 수 있었는데 괜히 수술해야 되고 입원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 거죠. 병원 뭐 몸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그렇습니다. 자기 개인의 어떤 발생되는 그 리스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요. 근데 그걸 사람이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.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틀렸겠어? 내가 저 사람을 믿는데
출발을 하는 거죠.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종교입니다. 종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종교가 있었죠. 뭐 옛날에 뭐 신한테 뭐 아이를 제물로 바치고 막 그런 식의 이제 종교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? 종교는 과거의 종교는 그 안에 정치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. 그래서 종교가 모든 거를 이제 다 독점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종교 분야와 정치 분야가 이제 치열하게 싸우면서 한 15세기 뭐 르네상스 시대 뭐 이후에 이제 좀 분리가 됐죠. 종교와 정치가. 옛날에는 종교가 정치까지 전부 석권을 했었습니다. 예. 그 종교에서 사람들을 통치했던 방법이에요. 아주 오래전부터. 왜?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죠. 한 번 믿으면 빠져나가질 않아. 그러면은 어떤 완전히 잘못해서 극단적으로 폭발해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아주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.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. 종교란 게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서 1999년 12월 31일 날 이제 내일 되면 이제 2000년이야. 휴거가 온다 그래. 세상에 종말이 와. 그래서 그때 막 휴거론자들 난리 났었죠. 난리 났었는데 2000년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. 뭐야? 그냥 2000년이야. 하루가 지났을 뿐이야. 근데 그 교주를 믿는 그 사람들은 야 교주 너 말 틀렸잖아 해갖고 이렇게 교주를 이렇게 비난하고 그랬던 게 아니고 오히려 교주한테 더 매달립니다. 교주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실제로 보셨잖아요.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. 사람들이 자기가 한번 맹목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맹목적이 아니지 자기가 이제 뭐 자기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겠죠. 근데 그거에 한번 딱 빠지고 나면 그거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. 이게 극단적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종교랑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종교에서 분리된 그 정치도 요즘에는 종교랑 비슷한 거예요. 정치도 종교랑 비슷합니다. 아무튼 뭐 개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오늘 뭐 그냥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13분이 지났습니다. 그래서 항상 추구하는 게 제가 이제 10분 미만으로 찍어야 되는데 오늘도 얘기가 좀 길었네요. 그래서 개인 리스크를 관리를 하려면 그 리스크를 직시를 하고 그리고 시각화를 시켜라. 그리고 그렇게 개인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게 95%의 대중들의 삶과 95% 대중들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. 영상이 길어졌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다음에 이걸로 영상 마칠게요.